자,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 갤럭시 이거 글쓰기 어시스트 우리 했었죠? 이거 좀 사용해 보셨어요? 네, 폰에서 하는 거. 네, 글쓰기 어시스트. 네, 요거 글쓰기 어시스트는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번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철자법, 오타 이런 것도 수정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으니까 번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약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갤럭시 이제 최신 폰 기능 안에 AI 기능으로 글쓰기 어시스트가 들어와 있는데, 이 기능은 굳이 갤럭시 폰이 아니어도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뭐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에서 사이트에서도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뭐 문자 보낼 때 고민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마법의 별만 눌러서 할 수 있는 문장 스타일도 바꾸고, 철자, 문법, 실시간 대화 번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기능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능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이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만의 어떤 단톡방이든 친구들이든 어떤 지인들이든 이런 것에서 재밌게 글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활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문장 한 장으로 한 문장으로 보내던 거를 AI를 통해서 응용해서 좀 더 멋있게, 그 다음에 좀 더 친근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글 쓰기가 이제 AI로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폰에서 했던 그 네이버 렌즈 기억나시죠? 네이버 렌즈. 우리가 네이버 렌즈 실행해서 여기 했었죠. 요 그린닷, 그죠? 그린닷 가지고 렌즈, 그 다음에 음악, 그다음에 음성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주변 하는 거. 요게 이제 네이버 렌즈가 있는데, 요 렌즈는 이제 네이버 렌즈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장착된, 구글 렌즈가 있어요. 구글 렌즈. 구글 렌즈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좀 더 메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구글 렌즈도 한번 볼게요. 이 구글 렌즈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구글 렌즈 있어요. 기본적인 갤럭시 폰에는 구글 렌즈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되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 구글 렌즈가. 그래서 만약에 이 구글 렌즈가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해보세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을 위로 밀어서 검색을 하시면 구글 렌즈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 렌즈. 요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이제 최신 기능이 또 이제 장착이 됐어요. 구글 렌즈가. 기존의 렌즈 기능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AI 기능들을 하나하나 들어와 있는 이런 AI 기능들을 한번 사용해 보셔야 되니까, 자, 렌즈를 한번 했으면 렌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렌즈. 구글 렌즈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기본 거는 거의 네이버 렌즈하고 여기 검색에서 쓰는 렌즈 똑같아요. 네이버 렌즈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번역 기능이 있었던 거, 네이버 렌즈하고 거의 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똑같은데, 구글 검색하는 거나 번역하는 기능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네이버 렌즈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하다. 그 대신 이제 번역이 좋은 게 뭐냐면, 네이버 렌즈는 촬영을 해서 해야지만 번역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촬영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갖다 놓기만 해도, 이렇게 갖다 놓고 번역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내가 출력 언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비추기만 해도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언어를 만약에 해외에 나갔을 때, 만약에 이게 도착 언어가 베트남어고 이제 우리는 한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꿔두면 해외에서 나갔을 때, 여행 가셨을 때 이 메뉴판이라든지 어떤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안내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구글 렌즈로 비추기만 하면
내 한글로 도착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놓으면 바로 이렇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비추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사진 찍을 필요도 없이 그냥 비추는 걸로도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비추는 걸로 다 끝나고, 만약에 현장에서 나는 이동 때문에 그냥 어떤 역사적인 어떤 우리가 이렇게 뭐 스탠드 같은 게 역사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 오면 나중에 갤러리에서도 불러와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갤러리에 있는 거예요. 갤러리. 그럼 요걸 누르면 내 갤러리에 있는 창들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갤러리에 있는 창들을. 그래서 이 갤러리에 있는 창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도 되는 거죠. 번역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내가 전체 선택해서 뭐 번역을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것도 뭐 복사 이런 것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베트남어로 바꿔도 되고, 독일어로 바꿔도 되고, 뭐 내가 원하는 언어대로, 그 다음에 듣기, 그 다음에 공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미지를 불러와도 구글 렌즈는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를 불러와도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그래서 번역 기능에서는 그냥 비추기만 해도 충분히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여기에 이제 AI하고 대화를 나누는 라이브 채팅이 있습니다. 라이브, 여기에 라이브 채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를 배워도 거기에서도 라이브 채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라이브 채팅이 있어서 내가 여기다가 넣어놓고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구글 렌즈 사용법을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그걸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구글 렌즈 사용법을 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알려준다는 거죠. 맞아요. 구글 렌즈는 카메라로 보고 있는 사물이나 텍스트를 인식해서 관련 정보를 알려줘요.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음성으로 질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능이 동영상으로 비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얘한테 질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게 구글에서 이 구글 렌즈 안에도 라이브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라이브 기능까지. 요거까지는 다 있죠. 방금 설치했는데 저는 라이브가 없어요. 방금 설치했는데 없어요? 방금 설치했는데 네. 검색이랑 번역만 있어요. 번역이 있고. 그러면 이게 오전에도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버전이 그 최신 버전 폰인데도 없고 그 이전 폰인데도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고 한번 제미나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한번 폰 재부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요게 이제 요 라이브 기능이 새로 들어온 거고, 더 하나 들어온 게 여기 바나나 모양 없으신 분 혹시 있죠? 요것도 선생님도 없죠? 또 없으신 분 바나나 있어요? 다 있어요 이제? 나머지 선생님 다 있어요? 라이브는 없는데 바나나는 있어요? 이제 라이브는 없는데 바나나는 있어요. 자, 그 바나나는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예요. 그 나노 바나나를 여기를 끌고 왔는데, 나노 바나나가 이미지 생성하는 AI 기능이에요. AI 기능. 그래서 여기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싹 카메라 버튼으로 얘가 들어와요. 카메라 버튼으로. 그러면 이제 오전 시간에 재밌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제 얼굴을 찍고, 자, 저를 찍었어요. 저를 찍고, 여기서, 자, 여기다 해볼게요. 머리, 스타일을 80년대로 바꿔줘 해볼게요. 자, 제 머리 스타일을 80년대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구글 렌즈에 이게 들어온 거를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구글 렌즈에 나노 바나나가 들어온 거. 왜냐면 구글 렌즈 수업을 저도 많이 안 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전 장발이네요, 장발. 80년대는 장발 시대였었나 봐요. 80년대 장발 스타일.
근데 제 얼굴도 변함이 없죠. 그대로 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20년 전으로, 자, 20년 전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를 20년 전으로 바꿔주겠죠. 그러니까 이 나노바나나 2 이미지 생성하는 게 제미나이에서만 하던 게 이제는 이 구글 렌즈에까지도 들어와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안 바뀌네요. 지금 있어요.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이렇게 본인들 한번 사진을 한번 대시는 분들은 이걸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 퇴직 공무원 분들한테 이걸 시켰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그 150명 앉아 계시는 그 퇴직 공무원님들이 이걸 해보신다고 그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얼굴도 젊게 완전히 30년 전으로 바꿔놓고 완전히 그 리즈 시절 때 사진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미지에서 제가 잠깐만요. 이제 요 사진을 갖다가 군복으로 바꿔볼게요. 네. 자, 이 정장을 입고 있는데 군복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구글 렌즈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어떤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 그걸 사진을 찍었다가 그 사진을 갖다가 아니면 내 사진하고 같이 교체를 해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죠. 예, 군복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렇게 군복으로 바꿨는데 제 얼굴은 좀 조금 이제 따라오질 않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원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구글 렌즈가 그다음 다운도 가능했었어요. 다운도 가능하니까 이 구글 렌즈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더라고. 구글 렌즈. 예. 예전에는 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요 두 가지밖에 없었고 과제가 들어와 있었어요. 과제. 그래서 과제를 누르고 어떤 문제를 찍으면 얘가 다 풀어줬어요. 그거를. 그래서 뭐 수학 문제, 어려운 영어 독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사진을 찍으면 얘가 그걸 다 풀어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색에서 이제 그 기능이 들어와 있어요. 검색 안으로 내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 기능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 기능으로 라이브 채팅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로 어떤 변경을 해본다든지 변형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반려동물 사진을 찍어서 그 반려동물 사진을 옷을 다른 걸로 입혀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노 바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미지를 해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경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배경도. 만약에 이제 배경 사진을 만약에 이거를 우리 이 강의장의 배경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만약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그냥 이미지를 눌러서 그냥 해오시면 바로 그냥 다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AI 모드가 있고 전체 제품 과제 있잖아요. 과제. 이 과제로 가가지고도 애들이 많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장이 지금 바닷가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나노 바나나 기능이 제미나이에 들어있는 나노 바나나 기능이 이제 카메라에 들어와서 이 구글 렌즈가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네이버 렌즈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이버 렌즈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구글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 기능 같은 경우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번역은 사진만 스캔만 하면 그냥 비추기만 하면 바로 번역이 되는 이런 기능이 가지고 있고, 검색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제품을 내가 찾는다 그러면 그 제품을 찾을 때 이 검색에서 사진을 찍으면 얘가 요만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제품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드로 만약에 이 제품을 뭐 찾아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할 수가 있죠. 시각적으로 일치하는 제품, 뭐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 전체 뭐 이렇게 분리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글 렌즈 오늘 처음 써보셨나요? 혹시? 다? 구글 렌즈 다 처음 써보셨죠? 맞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네이버 렌즈도 그렇고 구글 렌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구글에 들어있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구글에 이 크롬 드라이브가 뭔지 아시죠?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공간 클라우드 공간에 들어있어서 구글 계정당 15기가 용량을 줍니다. 15기가 용량을 주고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 그 다음에 렌즈, 킵 메모라는 킵 메모가 있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같이 한번 또 해볼 거예요. 여기서도 그 다음에 번역 있고 포토 있고 뭐 텍스트 그 다음에 뭐 구글 미트 줌 우리가 이제 줌으로 온라인 수업 많이 들어보셨죠? 줌이라는 거 줌에 준하는 구글 미트 이런 것도 여기 들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구글의 활용 도구는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전문가, 활용 전문가 같은 자격증까지도 이제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있다라는 거를 이제 잠시 한번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수업을 할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이 챗GPT 전문 지도자반이 이제 처음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위주로 수업을 해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그 책도 12시간 수업 안에 다 끝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한 16시간을 또 수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 과정에 들어가는 내용 말고도 AI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선생님들한테 간간히 계속 중간중간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면 AI 인공지능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작동 윤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정보 확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재료를 다시 손질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요리사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끓이고 요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측 결과물이 요리가 완성이 되듯이 이런 어떤 요리사의 레시피처럼 재료 모으고 손질하고 요리하고 요리 완성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해서 훌륭한 재료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AI의 핵심 작동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요리 만드는 것도 AI한테 요즘에는 이제 편하잖아요. 냉장고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뭘 만들어야 되는데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어 재료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뭘 만들어 먹어야 되나 우리 가족들한테 오늘 저녁에 먹여야 될 어떤 저녁 식사 메뉴를 근데 어려워. 그러면 요즘 냉장고가 그걸 해주죠. 요즘 AI 냉장고가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면 냉장고한테 물어보면 얘가 어떤 요리를 하라고 딱 레시피까지 알려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냉장고는 그것까지는 아니니까 재료가 뭐뭐 있어. 그럼 그 재료를 몇 가지를 AI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여기에 맞는 오늘 저녁 요리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맞는 레시피를 만들어줘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만들어주겠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해줘. 해도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만들 때는 또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도식화된 내 인포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나만의 요리 레시피 카드 책을 나중에 또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보를 내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나는 이 요리사 레시피를 만드는 전문적인 어떤 계속 이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는 제미나이나 챗GPT에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내가 만들어서 그거를 거기다가 재료만 입력하면 알아서 레시피가 나오는
이런 앱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걸 같이 그런 것도 한번 본인이 원하는 앱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AI 인간의 차이점은 뭐 강력한 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에 의존하고 빠르고 반복적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고 지치지 않은 연상력이고 사람은 경험이고 직관적이고 창의적이고 공감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걸 상호 보완해서 AI를 유용한 비서로 활용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는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업을 해서 유능한 나만의 스마트폰을 비서로 AI 비서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음성 비서, 우리가 음성 비서가 뭐가 있어요? 익히 좀 알 수 있는 거. 아까 구글 렌즈에서도 라이브 채팅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음성 비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이폰에서는 뭐 시리아 하고 부르면 얘가 대답을 하죠.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을 때 TV 킬 때 리모컨 찾아서 TV 키나요? 요즘에? 요즘에 거의 말로 하지 않아요? 들어가서? TV 우리가 보면 뭐 SK 하시면 뭐 누구야 부르고 그 다음에 KT 하면은 지니야 부르고 그 다음에 LG U 플러스는 또 뭐라 부르죠? 거기는? 그렇게 짱구요? 그렇게 해서 부르면 불러가지고 TV 켜줘 채널 바꿔줘 볼륨 키워줘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듯이 스마트폰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지금 현재 AI 비서가 삼성은 빅스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빅스비를 쓸 사람은 빅스비를 선택해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를 선택해서 쓰실 분들은 제미나이를 쓰셔도 되는데 그 버튼이 바로 측면 버튼이에요. 측면 버튼. 이 측면 버튼을 꾹 누르면 얘 제미나이나 빅스비를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설정해서 측면 버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비서를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AI 카메라라고 해요. 요즘에는 이 AI 기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번역도 해주고 종이 문서도 인식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우리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증반에서는 원래 카메라 사진 촬영하는 기능이 시간이 거의 없어요. 수업에 원래는. 근데 우리는 할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AI 카메라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가장 AI로 스마트폰이나 우리 이제 시계 가지고 그 다음에 링도 있잖아요. 그래서 AI로 건강 관리하는 패턴, 이런 수면 패턴이라든지 체력 이렇게 운동 추천을 해준다든지 요즘 AI 시계 같은 경우는 알아서 얘가 여기에 AI가 들어있어서 얘가 운동 코스도 알려주고 뭐 다 이런 AI하고 시계하고도 이렇게 통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내 손 안에 AI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음성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불러본 적 있다. 선생님들 불러본 적 있으세요 혹시? 스마트폰을 불러본 적 있으세요? AI로? 뭐 빅스비 불러보든지 OK 구글 해서 이렇게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지금 자동차도 그게 돼 있죠. 자동차에서도 음성으로 내가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버튼 기능들이 자동차에도 요즘 거의 신형이 아니어도 벌써 한 3, 4년 전만부터는 거의 AI 기능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을 AI한테 물어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자동차에 어떤 기능을 못 찾겠어서 거기에 AI 버튼을 눌러서 그 기능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얘가 찾아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를 찾아주든 설명을 해주든 그렇게 기능을 자동차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AI 카메라는 보시면 스마트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촬영을 하고 나서 이 스마트폰을 위로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AI 기능들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림자도 지울 수 있고 라이브 뷰 효과도 있고 뭐 어떤 이런 효과들을 AI 기능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기능들이 들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추후에 한번 같이 우리 카메라 촬영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갤러리 앱을 또 활용하시면 또 우리가 웬만한 편집 앱을, 영상 편집 앱을 사용 안 해도 갤러리에서 영상 편집도 가능한 그런 기능도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캔바로 가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질문, 프롬프트가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문이 많이 달라집니다. 결과문이.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내리는가, 요거를 핵심적으로 나중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어떻게 결과문을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구체성, 그 다음에 결과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질문하는 단계가 있으니 그 단계를 유지하시면, 그러면 결과물이 아주 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제가 구글 렌즈를 했어요. 이 구글 렌즈 일부러 먼저 해드렸는데, 이 구글 렌즈가 카메라로 사물을 비춰서 정보 및 가격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문서라든지 실시간 번역 및 텍스트를 복사할 수 있고, 또 컴퓨터와 연동해서 타이핑 및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키는 이런 기능들이 우리 렌즈 안에 들어있다. 요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렌즈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거는 이제 구글 렌즈가 있긴 한데 갤럭시 AI에는 이런 AI 기능이 또 들어 있습니다. 서클 투 서치라는 AI 기능이 들어 있는데, 화면을 보던 중에 궁금한 부분을 동그라미를 그린다든지 그러면 얘가 직관적으로 빠른 정보를 해줍니다. 탐색을 해줘요. 앱에 대한 정보 전환 없이 바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주는 기능입니다. 혹시 서클 투 서치 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광고할 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서클 투 서치가 처음 들어보신다. 다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남자 선생님 계시고, 우리 두 분 선생님 긴가민가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자, 이 서클 투 서치도 거의 AI 기능입니다. AI 기능이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것도 같이 이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우리 스마트폰이 지금 이렇게 아무 화면이든, 뭐 만약 네이버 뉴스를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뉴스를 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 화면에서 만약에 홈버튼이 우리 보시면 하단에 3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화살표 무늬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각각의 기능이 다 틀린 건 아시죠? 요게 3선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열어봤던 화면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봤던 화면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메모리가 꽉 차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모두 닫기 딱 누르면 다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눌러보면 없어요. 그죠? 사용한 앱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빠르게 찾아가는 게, 내가 여러 번 페이지를 빨리 찾아가려면 매번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 3선을 누르면 여러 번 페이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되돌리기고, 요 가운데가 홈 버튼입니다. 가운데가 홈 버튼. 그러면 내가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 뉴스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난 잘 몰라. 이 사람이 안경 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러면 요걸 꾹 눌러서, 그러면 여기 창이 떠요. 요 상태에서 그 화면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냥 치면 돼. 동그라미로. 그러면 얘가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줘요. 생성을 해줍니다. 자, 쭉 찾아보면 이 사람은 LG 트윈스의 영경엽 감독입니다 라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사진도 나오고 그와 유사한 일치되는 항목을 쫙 다 찾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번역을 원하면 번역기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럼 번역을 누르면 번역기가 되는 거. 지금 어떤 걸 눌렀네 제가. 자, 이렇게 서클 투 서치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만약에 이런 뉴스 만약에
여기 BTS 관련된 뉴스 한번 볼게요. 요걸 가지고 여기가 뭔지 꾹 눌러서 내가 꾹 눌러 요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얘가 어제 건데 나올까 볼까요? 나오네요. 토요일날 얘기인데 BTS 콘서트 현장, 예, 이 현장이라고 나오죠. 예, 이렇게 이미지 가지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홈 버튼을 꾹 누르고 내가 보고자 하는 화면에서 홈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바로 그 내용들을 검색해 주는 기능이 바로 서클 투 서치예요. 그러면 이런 네이버 화면뿐만 아니라 내가 카메라로 비치고 있는 화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카메라로 비치고 있는데 내가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카메라로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썩 찾을 수 있는. 그러면 만약에 해외여행 가셨는데 저기 보이는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난 모르겠어. 그럼 카메라를 비춰서 홈 버튼 꾹 눌러서 쫙 찾으면 어떻게 할게요? 얘 찾아주겠죠. 예. 그런 내용들을 얘가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꾹 눌러서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꼭 요걸 해볼게요. 얘가 뭘로 나오나? 예, 휴대용 이제도 돼요. 지금 화면을 내가 당겼죠? 줌을 당겨서 한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3단 접이식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카메라로 비춘 내용에 대해서도 얘가 홈 버튼을 꾹 누르면 이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홈 버튼이 안 되시는 분. 선생님 안 되세요? 아이폰은 안 돼요. 이건 갤럭시 폰 기능이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는 안 되는 거고. 자, 요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 네, 아이폰에는 아예 없어요. 이 기능. 서클 투 서치 기능은 갤럭시만의 기능이에요. 갤럭시만의 기능.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아이폰에서는 요 기능은 없고. 근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아이폰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제미나이나 챗GPT에도 사진을 업로드해서 찾아보는 방법. 아니면 아까 이제 구글 렌즈에서 하는 그냥 그 정도 기능.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렇게까지 해보시는 방법 정도죠. 이렇게 해서 이 서클 투 서치 기능만큼은 갤럭시에서 내세우는 AI 기능입니다. 갤럭시에서 내세우는 AI 기능. 자, 해보셨죠? 다 해보시니까 어때요? 갤럭시 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서클 투 서치만의 이 기능이 이 갤럭시에 특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 투 서치에 대한 설명은 갤럭시 폰이 25, 24 할 때도 이 기능만 별도로 광고를 찍어서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26 나오면서도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갤럭시만에 특화된 AI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앱 전환 없이 바로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요게 바로 갤럭시 폰입니다. 자, 요게 이제 갤러리 앱에 요런 거는 지금 갤러리에서는 요게 갤럭시는 이게 가능한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에서도 이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요 사진 뒤에 이게 낙서된 걸 지워달라고 요거 해달라고 하면 지워줍니다. 예, 지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본 것 중에 지난번에 이천에 한 3층 석탑을 수리하는 그런 공사장 사진을 제가 이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했더니 그 공사 그 철근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를 얘가 싹 지워지더라고요. 제미나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제 갤러리에서 했던 건데 갤러리가 아닌 제미나이를 열어서 제미나이에서 내가 그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런 사진들을 보정해달라. 아니면 그 다음에 흑백 사진이면 컬러로 복원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능들을 음악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여기서 제미나이에 들어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기능은 AI 지우개 기능과 배경 분리하는 기능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갤러리 스마트폰 갤럭시 폰에 있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기능은 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폰에는 현재 이 기능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폰에서 이런 기능이 지금 장착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폰에 정확히는 저도 지금 내용을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어쨌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폰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 AI 지우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기능이 또 이 기능이 들어있냐면 갤럭시 폰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외부 잡음 소리라든지 뭐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이런 잡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AI 동영상 오디오 지우개가 있어요. 그러면 잡음 소리를 얘가 싹 빼고 사람과 대화하는 목소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잡음은 싹 없애주는 이런 AI 기능도 지금 갤럭시 폰에는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나중에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이제 폰에서 제가 갤럭시 폰에서 아까 이제 배경 바꿔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미나이에서 만약에 이미지를 하나 열어서 갤러리에서 만약에 갤러리에서 사진을 하나 열어서 요 사진을 만약에 열고 여기에 있는 배경을 뭐 아까처럼 바닷가 배경으로 바꿔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차림 테이블을 삭제해 달라고 아예 여기 물어볼게요. 상차림 삭제해줘 라고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테이블을 삭제해 달라고 여기 테이블을 이렇게 또 이제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이 가끔 가다가 지우고 근데 해준다고 해요. 해준다고 하는데 얘가 이제 이 설명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미지 생성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얘를 복사 아니면 여기서 수정해서 그냥 삭제해줘 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편집도구로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이 제미나이나 챗GPT를 집에서 만약에 사용하실 때 저녁에 한 9시 이후에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느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대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로 쓸 시간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시간대에는 조금 속도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도 보시면 갤러리 폰에서 이렇게 나오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지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얘가 또 지금은 또 잘 안 도와주네요. 아까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볼게요. 이것도 이미지가 되게 그렇죠. 이제 이 얘기 이제 말로 하라는 얘기가 뭐 자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마이크로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말로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라는 얘기가 스마트폰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자판을 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판을 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자판을 열게 되면 지금 자판을 열게 되면 이제 마이크가 이게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갤럭시 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이폰도 마이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판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이크를 눌러서 음성 입력을 하는 방법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이제 자판치기가 그렇다든지 손에 뭐가 묻었다든지 했을 때 이걸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찾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마이크를 쓰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 쓸 수 있는 게 삼성폰도 그렇고 LG폰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이런 마이크 기능은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좀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네이버에서도 들어가 보면 이제 네이버 위에 가보면 여기 눌러도 이제 음성 입력이 가능하잖아요. 음성 입력. 이렇게 마이크 음성 입력으로 검색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구글 검색창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성 입력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 위젯을 제가 꺼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구글 검색으로 음성으로 입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구글 렌즈를 여기에 같이 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 앱을 누르지 않아도 이것만 클릭을 해도 바로 구글 렌즈가 실행이 되는 이런 것들을 위젯을 꺼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위젯 꺼내서 사용하실 것이면 이 위젯을 이렇게 꺼내놓으시면 돼요. 이 꺼내놓는 거. 요거 위젯 꺼내놓는 거 모르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 안 해보셨죠? 두 분 아시고. 예. 요거는 내 화면에서 저기 홈 화면에서 여기 이제 없는 버튼에서 여기 꾹 누르시면 요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저 테마, 배경 화면, 위젯이 있는데 위젯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메일을 불러온다든지 구글 불러온다든지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시계를 불러온다고 그러면 시계 요런 모양으로 내가 바탕화면에 까는 거예요. 요걸 클릭하면 요 모양으로 바탕화면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요 바탕화면에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모양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위젯을 설치하고 싶으시면 빈 공간 배경 화면 있죠? 여기를 꾹 눌러서 위젯을 눌러서 내가 설치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카카오톡 아니면 카메라를 눌러도 카메라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맵을 눌러도 맵은 요렇게 지하철 도착 시간 보여지는 거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들을 빨리 꺼내서 내가 빨리빨리 이용할 때 편하게 만드는 요거 다 이제 위젯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꺼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꺼내 놓을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구글 검색창을 여기다 꺼내 놓은 거예요. 구글 검색창을 이렇게 꺼내 놓은 거를 위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꾹 눌러서 선생님이 이렇게 위젯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꺼내 놓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활용 조금만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한 가지 지금 쉬는 시간 앞두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상단바를 화면을 꾹 내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녹화를 하고 싶을 때 그 기능이 스마트폰에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래서 이 화면을 상단바를 내리면 여기 빠른 선택창이 있는데 이 선택창을 한 번 더 내리면 여러 가지 이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 아이폰도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요런 모양의 요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동그라미 안에 이게 카메라 모양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카메라처럼 생긴 게. 요게 화면 녹화 버튼이에요. 화면 녹화 버튼. 요게.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현재 전체 화면을 녹화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까지 녹음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말하는 소리까지 녹음을 할 거냐? 마이크 기능까지.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릭을 하게 되면 녹화 시작이 되고 오른쪽 상단에 포즈 버튼, 스탑 버튼, 그 다음에 낙서 버튼, 볼펜이 뜹니다. 누르면 여기 3초가 지나고 화면에는 녹화 버튼이 떠서 이 녹화 요 위에 지금 녹화는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상단 위에 화면에 여기 지금 미러링 되는 화면은 안 보이지만 본인의 화면에서는 녹화 정지 버튼, 그 다음에 일시 정지 버튼, 그 다음에 연필 버튼 해가지고 연필 버튼이 있어요. 그럼 연필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낙서를 하면서 이렇게 페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낙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지금 이렇게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요 구글 이 위젯 요런 것들 요렇게 해서 녹화를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녹화된 게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것들을 나중에 다시 불러오면 보시면 이 사진의 맨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녹화가 이게 동영상이 이제 뜨는 거예요. 동영상 44초짜리 동영상이 떴죠. 그래서 선생님 이걸 활용을 뭘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그 다음에 어떤 톡방에서 새로운 어떤 AI 기능이 들어왔는데 내가 못 보던 어떤 AI 기능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해서 톡방에 올려서 저한테 전달해 줄 수가 좀 어려우면 그때 그냥 화면 녹화를 해서 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수업 시간에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녹화를 뜨시면 그걸 녹화된 거를 톡방에 보내시면 같이 공유해서 아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유튜브 녹화를 뜨고 싶어. 화면을. 지금 좋은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나는 녹화를 뜨고 싶어서 그걸 했을 때 화면 녹화로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녹화를 뜨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도 가능한 기능을 세로로 가로로 돌려서 가로 본능 이렇게 돌려서 녹화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기능이 들어 있으니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폰에 들어있는 마이크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크 기능으로 이제 음성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PC에서도 음성을 쓸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요거에 대한 걸 한번 설치를 하시면 PC에서도 음성 입력이 가능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다양한 그 웹 스토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추가해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왜 이렇게 됐냐?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상단에 지금 파란 버튼 있잖아요. 원래는 각 이 프로그램에 이 아이콘으로 화면에 떠야 되는데 지금 뭔 증상인지 갑자기 지금 그냥 이 조각 모양으로 확장 프로그램 모양으로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것들 중에 만약에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피치 레코그네이션 애니웨어라는 이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크롬에 들어오셔서 구글 들어오셔서 구글에 이제 웹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이 크롬 웹스토어.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같이 해볼게요. 여기다가 크롬 웹스토어라고 치면 요게 뜹니다. 그럼 요걸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크롬 맨 위에 뜨고 있는 크롬 웹스토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시면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설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모르니까 이걸 찾아야죠. 여기서 찾는데 아까 이름이 뭐였죠? 스피치 레코그니션 애니웨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어요. 요거 레코그니션 요 마이크처럼 생긴 거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여기 크롬에서 추가 요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게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가 생성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걸 설치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이 문서를 열게 되면 이 도구에 가면 이 마이크를 열 수가 있어요. 도구의 음성 입력 마이크. 그래서 바로 이제 도구에 들어가면 이 음성 입력을 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얘가 들어갑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크롬에 추가하고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제 추가가 돼서 여기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올라왔죠? 그럼 요거를 이제 쓰는 거고, 요거를 이제 고정해서 이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 요 모양이 있어요. 우리 크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조각 모양 같은 게 여기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해서 화면을 쭉 내려가 보면 방금 설치한 게 여기 보여요. 그러면 여기 앞점을 클릭을 딱 하면 여기 체크되면 여기 딱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 올라와서 요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한번 찾아보면
문서를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문서를 하나 넣고 이 상태에서 아까 도구였죠. 자, 도구에서 음성 입력, 여기 음성 입력 있죠. 요걸 클릭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추구어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음성을 입력을 해줍니다. 왜 안 되냐? 요걸 눌러서 사이트 있는 동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얘가 이제 자동으로 얘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력 써주는 기능이 PC에서도 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하나 쓰는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내가 글을 입력을 하는 요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 입력도 가능한 기능을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스피치 레코그니션 애니웨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해 주시면 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여기 쭉 제가 설치하는데 얘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원래 떠야 되는데 여기 지금 뜨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또 있냐면 비틀리라는 게 있어요. 비틀리는 뭐냐면 비틀리는 내가 이제 확장 프로그램 이 주소가 가 보면 엄청 길어요. 이걸 복사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복사해 보면 주소가 이렇게 깁니다. 이 긴 주소를 이렇게 축소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틀리인데 비틀리를 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확장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크롬 웹스토어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크롬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 크롬 브라우저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웨일 같은 경우는 얼마 없고 근데 이 크롬은 이런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다양한 것들을 내가 일일이 찾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광고 차단해주는 이런 광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우리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 광고를 내가 차단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캡처해주는 스크린 캡처하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도 들어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오늘 이 화면이 안 뜨는데 다음 주에는 이 화면이 뜰 수 있게끔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엄청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확장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많이 공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요걸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 주소가 요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여기 지금 주소에 있지만 컨트롤 A 눌러서 우리 톡방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톡방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요 확장 프로그램 요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토어 우리 앱 다운받는 플레이스토어 있죠. 그것도 PC에서 주소를 우리 스마트폰에서 주소 복사하는 게 복잡하면 좀 어려우면 여기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앱을 검색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톡방에 보내시면 그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플레이스토어가 열려서 거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구글 렌즈라고 치면 구글 렌즈 여기 떴죠? 요거를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떠있는 이 주소 마지막 떠있는 이 최종 떠있는 이 화면을 요 주소를 복사해서 우리 톡방에 가져가는 거죠. 우리 톡방에 가져가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 구글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이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여기서 플레이그라운드 여기 지금 주소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음성 입력이 지금 가능했었죠. 음성 입력이 지금 된 거고 여기 보시면 음성 입력이 된 거고 아까는 또 이제 뭐에 있었냐면 문서 번역도 가능해요. 문서 번역. 그래서 언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문서를 가져오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자 이제 문서 번역하는 방법은 좀 내려가 보면 문서 번역.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문서를 긁고 와서 이 번역 기능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문서들이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언어로. 요렇게 해서 써도 되고요. 이거는 이 구글 문서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거가 가능한 거고, 우리는 또 이제 구글 번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글 번역.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구글 번역이 있는데, PC에서도 구글 번역이 있습니다. PC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PC에서도 구글 번역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구글 번역기를 돌리게 되면, 자, 이 구글 번역은 여기서 텍스트 번역도 가능하고요. 이미지를 불러도 가능하고요. 문서를 불러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PC에서도 구글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언어 감지, 만약에 언어 감지로 그냥 놓게 되면 알아서 영어로 가져왔던 뭐 중국어로 가져왔던 어떤 그런 글을 쓰게 되면 알아서 한국어로 바꾸어주는 언어 감지를 하는 거고, 아니 난 그냥 영어만 가져올 거니까 영어 놓고 그냥 바로 한국어로 할래,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 요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주소 썼던 영문 요런 것들이 번역을 하게 되면 지금 주소기 때문에 그냥 나오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이렇게 떠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아까 크롬 앱스토어에서 여기에 사용 설명서를, 만약에 요 내용을 여기 앱에 대한 설명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는데, 요 정보를 한글을 쭉 갖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복사해서 이 번역기에다가 언어 감지로 갖다 넣어놓고 여기를 일본어로 바뀌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글로 왔죠? 일본어로 바로 바뀌죠.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복사, 그 다음에 여기 검색으로 다시 갈 수 있고요. 공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듣기도 가능합니다. 듣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언어는 얼마큼 돼 있다? 이만큼. 뭐 모르는 언어가 엄청나게 많죠. 네, 이렇게 해서 도착 언어를 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가능하다. 뭐 지금 감지된 언어가 이 상황에서 일본어, 뭐 그 다음에 또 눌러서 여기 뭘까요? 또 뭐 영어로 해놓는다든지 영어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구글 번역, PC에서 구글 번역은 선생님들 이미지, 만약에 이미지에 있는 글씨, 만약에 이런 거를 가지고 온다면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를 얘가 번역을 해주겠죠.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 이미지 내용이 있는 거. 그러면 지금 PC 안에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문서 이미지가 쭉 눌러서 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니까 요거 그냥 가져가 볼게요. 한번 요걸 가져가서 복사, 저 창을 열어야 되구나. 여기서 끌고 갔어야 되네. 자, 영어, 만약에 일본어 이렇게 바뀌죠? 이미지 드래그해서 가져가서 바로 그냥 이렇게 바뀌는,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를 한국어, 외국어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만약에 불러오게 되면 뭐 이렇게 내가 다양하게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번역, 이게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번역기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그래서 언어 감지된 걸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문서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면 이 번역된 문서를 얘가 해서 다운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상시에 구글 번역 거의 안 써보죠. PC에서 써볼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문서에서도 이제 번역하는 거, 요런 거 아까 우리가 했었잖아요. 이걸 눌렀을 때 도구에서 음성 입력하는 거, 문서 번역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미나이잖아요. 이 구글 게 이제 구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서 안에 아이고 빠졌구나. 문서 안에 제미나이가 들어와 있어요. 제미나이 버튼 혹시 보신 게 눈에 들어오셨나요? 제미나이 버튼? 얘 안 사라져. 얘는 여기 제미나이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제미나이를 쓸 수가 있어요. 제미나이 이 기능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도구에서도 제미나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미나이를 바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구글 문서뿐만 아니라 이 구글에 있는 다양한 것들 뭐냐면 이 구글에 들어있는 이제 이 문서들, 그 다음에 시트,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이 구글 이 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오피스의 365의 엑셀과 같은 거예요. 엑셀과 같은 거고, 요거 독은 이거는 이제 문서 워드하고 같은 거고, 요건 엑셀. 그다음에 요 슬라이드는 바로 이제 파워포인트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MS 오피스는 기능이 좀 많잖아요. 불러올 수 있는 장수도 많이 만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료로 쓰는 어떤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어떤 효과가 막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슬라이드에서도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었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가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를 여기서 눌러서 이미지로 시각화 자료를 내가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 구글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MS 오피스 같은 거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코파일럿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파일럿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서 제가 이제 여기 만든 거 이거를 여기서 이걸 하나 클릭을 해서 요 이미지를 여기서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시각화를 이제 바꿔달라. 슬라이드 이미지를 만약에 슬라이드 내 이미지를 할아버지가 손주로 바꿔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수정을 요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기능을 제공을 할 겁니다. 글도 바꿀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수정이 AI로 여기서 제미나이 AI 기능으로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 이제 나노 바나나도 여기 들어와 있죠. 나노 바나나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 바뀌어 있죠. 그러면 요거를 내가 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요렇게 이제 내가 바꿀 수가 교체해도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기. 요런 식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요런 식으로 슬라이드 이미지를 내가 지금 여기 아마 하나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미지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요거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선택하고 내가 바꿔달라고 하면 요 이미지만 바꿔줍니다. 요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요건 지금 하나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장이 나와서 더 생성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이 구글 닥스라고 하죠. 이쪽 구글 닥스라고 하는데 이 문서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또 하나 불러오면 이제 이 시트까지 요 세 개의 기능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기능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시트까지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시트 AI 기능이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태블릿 여기 제미나이 버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이제 번역 하나 쓰지만 문서,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캔바나 제가 이 AI가 나오기 전에는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썼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근데 구글을 알게 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그때 당시 처음 이제 한 6년 전에, 7년 전에 처음 알게 된 거는 저장 버튼이 없는 거예요. 저장 버튼이. 여기선. 저장 버튼이 없어요. 그냥 얘가 실시간으로 계속 이 클라우드에 그냥 저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저장 버튼이 없어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면 모든 내용이 다 살아있는 이런 기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제 꼭 한글 쓰다가 저장 버튼 안 눌러서 컴퓨터 다운돼서 데이터 날아간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번역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윈도우 11 이상 버전에서는 윈도우 키하고 H를 누르게 되면 PC의 어느 화면에서도 음성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윈도우 11 버전 이상에서는. 그래서 요 윈도우 키하고 H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음성 버튼이 들어와서 이걸 눌러서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 이제 진행을 하는 여기서 음성 버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기능을 내가 텍스트를 하나 꺼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를 꺼내놓고 텍스트 창을 하나 꺼내놓고 여기다가 윈도우 키 누르고 H 눌렀을 때 얘가 이제 말을 듣게 되면 여기에 글을 써주게 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뭐다? 윈도우 11 버전 이상에서 지금 현재 윈도우가 11이잖아요. 근데 11이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홈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11 버전 이상에서는 윈도우 키하고 H를 눌러서 이런 텍스트 창에다가 누르게 되면 바로 음성 입력이 가능한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집에 가서 해보셔야 될 것들이잖아요. 컴퓨터 지금은 노트북이 없고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크롬 웹스토어에서 요거를 설치해 보시고 스피치 레코니션 애니웨이를 설치해 보시고 음성 입력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음서 번역도 한번 해 보시고 음서 번역 요걸 또 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번역된 거 그 다음에는 윈도우 11 버전 이상이라면 윈도우 H 눌러서 이 텍스트 창 요 메모 창을 열고서 한번 음성 입력을 해보는 요런 것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훨씬 더 편한 컴퓨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 있어요. 윈도우형 파워 토이즈라는 게 있는데 윈도우 키, 시프트 키 T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캡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텍스트 이 메모장에 바로 글씨가 써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캡처 창을 한번 우리 여기 글씨 써 있는 걸 한번 보고 여기서 자 윈도우 시프트 T 한번 눌러볼게요. 윈도우 시프트 T 윈도우 키 시프트 키 T 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 요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가서 여기 글씨가 뜬 거예요. 그 복사가 된 거고 노트패드를 열고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글씨가 들어오죠.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방금 요 창에 있는 요 글씨를 제가 캡처를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미지 글이라면 다시 한번 하면 윈도우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T를 누르게 되면 캡처하는 요 마우스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져가서 요만큼 해놓으면 여기 다 가져오겠죠. 복사가 된 거예요 벌써. 그러면 메모창에다가 다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다 들어오는 거죠. 요렇게. 예. 이렇게 들어오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네,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하나씩 하면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런 기능까지 있다라는 거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요 윈도우 Shift T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캡처하고 나서 바로 메모장에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V 누르면 이미지 캡처한 내용을 글씨로 변환해서 바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수업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저도 이런 걸 왜냐면 여기서 쓸 일이 좀 없어요. 저는 이걸 쓰는 경우보다는 이미지를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구글 도구가 있어요. 그래 그걸 많이 씁니다. 그게 바로 구글 킵인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구글 킵인데 그걸 많이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서 이제 구글 킵을 쓰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구글 도구 중에 여기 구글 킵이 있어요. 이게 요렇게 전구처럼 생긴 노란 요게 킵이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모를 클릭을 하고 이미지를 불러오도 되고요. 여기 이미지를 추가해서 내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PC 내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도 되고요. 도구를 가지고 와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여기 있다. 요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불러왔을 때 여기 이미지 내에 현재 글씨가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이미지 내에 글씨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자 요 글씨를 나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가 있어요. 그걸 딱 클릭하면 벌써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다 떴죠. 예. 여기 들어왔죠, 벌써. 예. 이미지 안에 글씨가 딱 들어왔어요. 아주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가시다가 어디 이제 여행을 가시든 어떤 이제 뭐 도보를 걷고 보시다가 어떤 좋은 글귀가 있는데 그거를 나는 이제 그 글만 가져오고 싶을 때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가지고 계시다가 구글 킵에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바로 이런 글씨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로 변환해서 이 글씨만 나는 또 복사해서 다시 뭐 공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이 구글 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구글 킵. 요거는 PC에서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제가 구글 킵을 열면 방금 했던 여기 들어왔죠. 여기 이미지가. 여기 지금 이미지까지는 아직 안 따라왔는데 글씨는 복사 왔죠. 글씨 왔죠. 그러면 아까 여기 플러스 눌러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와서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미지 아니면 제가 글씨를 하나 이미지를 그냥 불러와 볼게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글씨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오게 되면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를 가져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 이미지를 아까 PC에서는 바로 점 3개를 눌렀을 때 바로 그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이미지만 열려있는 창에서 점 3개를 눌러서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를 쫙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끔 얘가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게 가져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느리게 나올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 속도가 지금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구글 킵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한번 글씨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뉴스 같은 거 요걸 하나 구글 뉴스 기사를 찍어서 요거를 찍어서 요걸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촬영을 해서 촬영을 했고 요걸 가지고 와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저 화면이 안 보이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촬영을 해서 요걸 가지고 왔고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점 3개가 상단에 연필이 있고 점 3개가 눌러서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얘를 이미지 가져오는데 지금 속도가 조금 안 나나 보네요. 스마트폰에서는. 아까 PC에서는 이제 바로 됐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속도가 조금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데이터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요거는 이제 구글 킵을 만약에 없으시면 구글 킵은 또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플레이스토어에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요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이 구글 킵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이 메모장 하나만 가족 용도로 친구 용도로 써서 여기다 계속 사진 올리고 글 올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용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대요. 지금 얘가 지금 안 도와주네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가져왔죠? 자, 가끔 스마트폰에서 이런 에러가 뜨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글씨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져왔는데 글씨도 너무 아주 잘 가져옵니다. 아주 뭐 깨진 거 없이 깨끗하게 잘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럼 요거를 이제 구글 킵 같은 경우는 메모장마다 공유가 가능해요. 메모장마다. 그래서 여기 누르면 공동 작업자가 있어요. 공동 작업자. 그러면 공동 작업자로 그 상대방의 이메일을 추가해서 공동 작업자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공동 작업자가 여기 같이 떠요. 공동 작업자가. 그럼 그분도 구글 킵에 들어오면 요 메모장이 떠서 이 메모장에 같이 작업을 올리면 그 자료가 계속 이 메모장 하나, 다른 작업장이 아니라 요 메모, 지금 열었던 이 요 메모장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다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 요 메모장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작업자를 연결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만약에 여기에 제가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이 사람한테 이제 가요. 이 내용이 가는데 지금 구글 계정을 업데이트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누구랑 이제 공유된다는 게 뜨잖아요. 이렇게 공유가 뜨고 여기 떴잖아요. 이 사람께. 그럼 이 사람이 네이버로 구글 계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 킵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같은 계정이 낫겠죠. 구글 계정이. 구글 계정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공동 작업자 떴죠. 다른 사람으로 여기 떴습니다. 여기 떴고 요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요 계정으로 만약에 제가 계정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PC에서. 그러면 오늘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나 보네. 지금 제가 여기가 좀 저거 돼서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자, PC는 이렇게 놔두고 제가 스마트폰에서 한번 가볼게요. 스마트폰에서 이 계정을 제가 구글이 아닌 요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갔을 때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제가 연결된 거 보죠. 지금 요 계정으로 들어왔잖아요. 요 계정을 여기다가 제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계정 지금은 무슨 계정이었냐? 요 노란 계정이었잖아요. 노란 계정에 가서 제가 1, 2, 3, 4, 5, 6, 7을 썼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원래 계정으로 가서 들어가 보면 좀 여기에 이제 좀 조금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동 작업자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들어가 보면 보내기 4번 뭐 이렇게 라벨도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이 라벨은 일종의 우리 스마트 PC에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폴더에다가 이 내용들을 저장하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기능이 들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이렇게 공유를 해놔가지고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저장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네트워크가 되고 동기화가 되다 보니까 PC에서 쓰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하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번역도 해준다고 아까 했었죠. 번역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력 경력 프로필을 한번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저희 이력서 제 경력 프로필이 이렇게 바뀌는 수정이 가능한, 뭐 진짜 예전처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글 번역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바로 그냥 번역해주는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된 거를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또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한 것 중에? 자, 우리 아까 아이폰에서는 저 글쓰기 어시스트가 13 이상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나중에 카메라 기능도 해볼 건데, 카메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들이 아이폰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폰하고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요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갤러리에서.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자격증반에서 오늘 안 하는 수업이긴 하지만 수업을 할 때 같이 아이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이나 갤럭시 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도 같이 설명을 좀 같이 나눠서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공유하는 이 기기를 이 PC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좀 편하게 지금 이 화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그 분배기 선택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택기를 선택하면 좀 편하게 스마트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음 주에는 화면을 쓸 때 그 노트북 화면,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화면, 그 다음에 이 아이폰 화면 이렇게 서서 쓸 수 있게끔 제가 아이폰까지 될 수 있으면 한번 해서 그 화면을 좀 왔다 갔다 보여드리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폰 쓰시는 분이 3분 계셔서 같이 좀 또 동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장하실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문서를 할 때면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여기 보시죠. MS 워드, PDF, 그 다음에 텍스트, 요게 다 가능하고요. 프레젠테이션 요 파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운을 받을 때 파워포인트로 보낼 수도 있고요. PDF 파일, 이미지로도 보낼 수 있고 다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도 슬라이드도 다 가능해요. 이렇게 슬라이드 쇼 같은 거 해서 슬라이드 쇼도 가능하고요. 슬라이드 쇼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기 슬라이드 쇼 이렇게 눌러서 이런 슬라이드 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기능도 가능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온라인 수업할 때 예전에는 다 여기서 했어요. 저 진짜 이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에서 PPT 만들어 가지고 다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했었는데 이제 AI가 많아지고 점점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캔바를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이미지도 예전에는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서 요소 찾아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갤럭시 AI 서클 투 서치 요거에 대한 강의 한 페이지 만들어줘 하면 얘가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단축이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만드는 것들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게 PPT 만드는 방법, AI로 PPT 만드는 방법, AI로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만의 앱 생성해서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수업을, 이 자격증반에 있는 내용, 그 내용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격증반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의 AI 내용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수업은.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